독소수 3, 4죠, 거기. 3, 4, 5. 영화도 돼요. 3 플러스 제4의 크기가 얼마야? 무조건 실수.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루트 25, 5 나오죠. 철근 콘크리트 전주가 원형에다 동그라미. 원형. 우리 전부터 있죠? 철근 콘크리트, 파이프 동그 원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풍압 하중이죠. 바람부터 받는 하중. 요건 외워야 돼. 옛날 분들은 여러분들 청량리 588이라고 생각나요? 다 그걸로 외웠어. 그 젊은 사람들은 모르게 588이? 어른들은 588 금방 잘 외운데 너는 588이 뭔지 모르지? 588이야. 내가 설명을 그냥 588 외워. 어른들 다 알아. 그냥 588 그러면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네. 앞으로 갑종 풍압하죠. 원형인 경우. 왜 우리나라 그 전주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전주로 원파이프 형태로 원형 막대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에 바람부터 받는 하중이 어디까지 겠냐면 588은 588 이제 킬로파스칼인데 압력단위예요. 그래서 앞에 숫자 건주는 알죠? 588. 됐어. 다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2번. 대칭 삼상계류. 자, 대칭이란 말이나 평형 삼상이란 말은 똑같아. 그러면 대칭 삼상, 평형 삼상이란 말은 여러분들 변압기 세대를 가리켜요. 그러면 변압기 세대인데 각 변압기에 상전압이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각 변압기 뭣도 주파수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상차가 120도. 변압기 세대의 크기가 같고, 각 주파수가 같고, 이상차가 120도 관계에 있는 걸 우리가 대칭 삼상, 평행 삼상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골라봐요. 저 세 가지 조건 만족한 거. 봐봐요. 상장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 했지? 크기 같고, 뭐도 같고. 주파수 같지? 그 다음에 이상차 몇 도? 아니, 360도를 여러분 3으로 나누면 120도 나오지? 그럼 답이 몇 번이요? 요걸 평행 삼상, 대칭 삼상이라고 그래요. 저기 시골 같은 경우 전부 다 안에 변압기, 드럼통, 변압기 세대씩 안 붙어 있었대요. 그 각각 하나가 한 상이라고. 근데 크기가 똑같아요, 상전압이. 그 다음 변압기 이상차가 무조건 120도고, 주파수 같고. 몇 번이 답이? 3번. 24번. 전류한 자기장의 방향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방향. 전류한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은 앙페르 오름나사 법칙이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또 자기력성 방향 그러면은 앙페르 오른소 앙페르 오름나사 법칙 여기 있어. 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란 말이 들어가면 크기나 색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요건 두 가지예요. 피오 사바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 또 하나 있어. 암페어. 주해 적분 법칙. 왜 말들이 어리 어렵소? 그럼 누구 탓해라 그랬어? 조상 탓해라 그랬지? 우리 조상들이 공부를 안 하다 보면 후손이 힘들어요. 이것도 다 사람 비오사바르 법칙.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은 크기. 방향은 뭐야? 앙페르 오름나사 법칙. 그러니까 이거 키워드를 찾아야 돼. 방향을 물어본가? 크기 세기를 구하는가? 거기는 뭐예요 지금? 키워드가? 방향이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플레밍 왼손 법칙은 전동기. 렌즈의 법칙은 아까 그랬죠. 전자, 유대한, 유도, 기전력. 이게 뭐야? 방향이죠 그것도. 이게 방향에 나오면 답은 두 개 중 하나라니까. 앙페르 온나스 법칙 하면 렌즈의 법칙이요. 근데 전류가 나오면 앙페르 온나스 법칙이고,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나오면 렌즈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25번은 사옴 흐른 전류. 자, 거기 헤로드를 그려갖고 한번 볼 테니까 봐봐요. 내가 헤로드를 조금 바꿔 그릴게요, 여러분들. 저항이 직병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몇 오냐면 2.65을 내가 앞에다 그랬어. 그래요? 그 다음 병렬로 연결된 게 4하고 6이죠? 여기 4옴, 6옴. 여기다 전압을 걸었어. V.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 전류, I란 전류가 쫙 흐르지? 여기가 오면 병렬과 전류가 몇 개로 쪼개져? 두 개로 쪼개져. 그러면 일단 이 전체 전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면 전체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V요. 그러면 전압 몇 볼트 가해졌어요? 10볼트. 합성장바 요 두 개 병렬이지. 그럼 병렬로 정 하나 딱 맞는 요놈하고 다시 뭐예요? 직렬이지. 그러면 직렬은 더하면 2.6. 병렬은 어떻게 들었어? 분모는 더해주니까 얼마? 10이지. 곱해주니까 얼마요? 24. 더한 것뿐은 곱하기. 그러면 요건 분자는 10이고 분모는 2.6, 2.4니까 얼마요? 5잖아, 5. 그러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 2암페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2암페어지. 2암페어 몇 개로 쪼개져? 두 개로 쪼개지죠? 그러면 우리가 4옴에 흐른 전류가 I1이지, 6옴에 흐른 전류가 I2죠. 분모는 무조건 저항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랬지? 전체 전류가 얼마가 들어와? 2가 들어오지? 그러면 4옴에 흐른 전류잖아, 여기 I1이. 그러면 분모 중에 저항 하나를 선택하고 올려야 돼? 4가 올라가, 6이 올라가? 그래, 6 반대. 여기는? 반비례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1.2죠. 그러면 남은 이건 0.8이네요. 그러죠? 그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오면은 절로 갈았어? 4옴이면 요건가? 답이 1.2. 그 다음에 27번. 낙내나 수목 접촉, 일식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 낙내, 수목 접촉, 일식인 섬락이라는 말, 순간적인 불꽃이 튀기는 걸 섬락이라 그래. 이게 전부 다 사고예요. 사고로 계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계통에 재투입시켜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그만큼 전기를 끊는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정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여러분들 일반 저압계통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특고압계통에서 자 우리 사고가 있어요. 전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여러분들 보면은 지락사고요. 지락사고 뭐냐면은 요건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이제 철탑 있죠? 그런 특고압에서 봐봐요. 여기에 지면이에요. 그러면 지지물이고 이렇게 가공전선이 지나가 이게 가공전선로죠. 그러면은 여기에 가공전선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지락이랑 요 전류 일부가 어디로? 땅으로 흐르는 전류가 지락전류예요. 그러니까 지락전류란 말이에요. 지락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선이 끊어 땅에 닿는다는 소리도 선이 툭 끊어져 없어 중간에서. 그럼 땅에 닿으면 땅으로 흘러버리겠죠? 이것도 지락이고 원래 지락이란 말은 가공전선하고 땅하고 어떤 매개체로 연결된 걸 지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그 나무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 수모가 접촉 열이 흘러버리겠죠? 이것도 지락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분 좋게 낚싯대 어깨에 미고 낚싯대 걸려갖고 사람통에 흘러버리겠죠? 이것도 지락이에요. 요건 일선지락이고 또 선이 두 가닥에 발생 2선지락, 세 가닥 3선지락. 지락사고가 제일로 여러분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지락사고예요. 그러면 지락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땅으로 전류 흐르잖아요. 그럼 얼른 전류 어떻게 해? 차단해야 돼. 그래가지고 요 고장 해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고장을 해소했으면 다시 또 투입을 해야 되겠지. 전류 흐르도록. 근데 요거는 우리 저압계통 같은 게 어떤가 하면 이런 사고가 나면 다 전원을 끊어. 그 사람이 조치를 취해가지고 고장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면 다시 재투입을 해. 누가 해? 사람이 해. 근데 철탑이나 특과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해. 이게 재폐로 방식이라 그래. 한번 내가 지락사고가 차단했어. 갖고 다시 또 투입을 해봐. 또 지락사고가 절로 흐르면 또 다시 차단해. 이걸 계속 반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락사고 현상이 완전히 제거됐다면 이제 절로 흘러보내. 이걸 재폐로 방식. 그래서 재폐로 방식 사용한 계정기에 재폐로 계정기. 지 스스로 투입 차단을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표준 동작 책무가 있어. 투입 차단을 몇 초 하고 몇 초 쉬었다 또 다시 투입하면 그때 다 나온다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경사 아니니까 넘겨봐요. 합성수지관 전선관 공사에서 관상호환의 접속 밑줄 이걸 커플링. 여기 합성수지관도 마찬가지고 금속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금속관 아까 유니온 커플링을 배웠지. 커플링이라 관과 관을 연결한 걸. 니마나 노무열 번들 했죠 아까? 29번 요거 한번 했네요. 흥행장 뭐 극장이나 문화예술회관 흥행장 있죠 여러분들? 사용전압이 무슨 전압이었어? 전격전압이라 그랬지? 요거 했다니까. 몇 볼트? 400. 그 다음에 31번 다음 해로서 15매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야?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항이 몇 개인가 봐. 하나, 둘, 세 개죠. 전체 전압이 몇 볼트? 100볼트? 100. 여기가 몇 옴이면 5, 10, 20이지? 5, 15, 25. 그러면 여기 똑같은 전름 여기에 걸린 전압 V1.
여름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전체 전류 흘러 구해갖고 싹 곱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요. V1 다 구해요. V2, V3 됐지? 분모는 다 저항 더하면 젊으면 얼마요? 35지? 35지? 전체 전압 몇 볼트가 해? 그러면 V1은 몇 옴 저항되네? 5옴이지? 해당 저항품 올려주면 내건 얼마? 열입광이 제일 빠르겠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V2가 하라는 소리요? 15? 여기지? 뭐야? 요거 3이지? 30V? 답이? 32번. 자속 밀도의 자장 안에서 자장과 직각 방향으로 20cm의 도체를 놓고 이것에 10A 전류일 때 도체가 50cm 운동할 경우 한 일이 얼마야? 요건 일단 두 가지요. 간 쉽게 하면 그냥 힘만 구하라면 간단히 구해주는데 뭘 구하라? 일을 구하라. 여러분들 일이란 게 뭐야 하면은 어떤 물체에다가 반드시 힘을 가해갖고 그 물체를 이동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야. 근데 봐봐. 쓸데없이 이러는 게 있거든. 뭔 말이야? 내가 이 물건 들었어. 힘을 가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원위치 와버렸어. 물건 위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면 그건 쓸데없이 이러는 거예요. 일이 제로라고. 그러면 거기는 일단 힘부터 구하는 게 문제예요. 요와 앵글 S 그만 우리 자속은 N극에서 어디로? S극. 이 자속을 면적을 나누면 뭐라 해요? 자속 밀도라고 그러죠. 자속 밀도, 자속 방향이 똑같아. 그만 이렇게 자속은 N극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에 직선 도체 요 직선 도체하고 자속을 90도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요 끝으로 밖에 안 보이지? 그러면 직선 도체 이게 직선 도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플래밍 연소와 원소 어떤 차이냐면 요 직선 도체에다 내가 전류를 요건 전류 흘러 칠판을 뚫고 들어보낸다는 소리야. 점을 찍으면 전류가 여러분들 얼굴만 뚫고 나와. 그러면 N극과 S극에 존재하는 공간, 자기장이래. 자기장에 이런 직선 도체가 있어. 길이가 L이요. 직선 도체 길이가 L인 직선 도체 전류 얼마만큼? I만큼 흐르면은 이 직선 도체는 뭘 받아? 힘을 받아. 이게 플래밍 무슨 법칙? 앤서너 법칙이요. 그러면 플래밍 앤서너 법칙은 방향은 항상 자속 밀도를 먼저 맞추라고. 검지로. 두 번째는 전류를 맞춰. 전류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엄지를 피면 아래로 향하지. 그러면 요놈은 힘을 어떻게 받아? 아래로 받지. 아래. 그러면 요 힘의 크기가 얼마야? 자속 밀도 크기에다가 전류, 도철은 전류에다가 길이에다가 요놈하고 요놈하고 이런 막대기, 도체하고 자속 밀도 이런 각에 뭐요? 사인 세타. 글쎄 애기 좋게 여러분들 FBI 순서를 해줬죠? FBI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힘을 먼저 구해. 자속 밀도가 얼마인가 봐. 0.5. 전류가 몇 암페어? 10암페어. 도체 길이가 몇 센치짜리요? 0.2m제 메타로 수직이라고 해서 사인 90도제. 그러면 요거 2, 1. 요거 1리터이네? 1 나오지?
사인 90도 1이니까 요가 20이잖아. 아, 요가 2제 2. 2에다 0.5 곱하면 얼마? 1 나오지? 1뉴턴. 근데 요걸 구하라 문제가 아니지. 1 구하라 했지, 1. 거기가 1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1도 워크를 더블로 표시해. 요거 힘에다가 뭘 곱한 거야? 이동안 거리 곱한 거야. 힘은 방금 몇 뉴턴? 1뉴턴 나와있지? 어떤 물건을 몇 센치? 50cm지? 메타로 고치면 뉴턴 메타가 줄이야, 줄. 그러면 요거 0.5줄 나오는 답이 0.5줄. 찾았어요? 33번까지 그 비율표나 이러면 33번 잘 나와요. 옥내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경우 동선 밑줄 긋고 그 밑에다가 알루미늄 경우 재질이 동이야. 알루미늄에다가 틀려. 동인 경우는 여러분들 보면 50스퀘어라고 있는가 봐. 1번 있지? 알루미늄 80스퀘어. 이거 2개 외워야 돼. 원래 저 알루미늄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여러분들 이게 75스퀘어인데 80스퀘어야. 알루미늄 몇 스퀘어? 80스퀘어. 갑자기 여러분들 이걸 제곱 밀려 외우지만 이건 전부 다 우리 전교에서는 뭐라 불러? 스퀘어라 그래. 무시가 또 미리 제곱이라 하지 말고 스퀘어. 그래서 우리가 동인 경우는 50스퀘어 이상 했으면 병렬로 쓸 수가 있고, 알루미늄 경우는, 전선의 재질 알루미늄 경우는 몇 스퀘어라고? 80스퀘어. 옛날에 그 75스퀘어 했을 거예요. 34번까지 합시다. 요거 했지? 전등 한 개를 2군데에서 온오프 하는 것은 3로 스위치 2개만 있으면 되고, 또 하나 하자 되겠지. 전등 한 군데를, 전등 하나를 3군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이 전등을 저 교문에서 온오프 해보고, 후문에서 온오프 해보고, 그러면 스위치 2개만 있으면 돼. 3로 스위치 2개. 근데 이 전등 한 개를 정문에서 한 번 온오프, 저 후문에서 온오프, 저 딴자 온오프, 3군데서 온오프 하지. 그러면 3로 스위치 2개에다가 4로 스위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건 여러분 실제로 배선해보면 되는데, 이 앞에 한 17년도 한번 그려줬죠, 이거? 네. 3군데는 3로 스위치 2개에다가 4로 스위치 하나야. 그 다음에 2군데는 3로 스위치 2개만 있으면 돼. 네. 여기는 저 2군데죠? 네. 그러면 3로 스위치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 그 37번까지 해보려야지 41페이지가 끝나죠, 여러분들. 37번, 35번, 36번 했지? 37번 봐. 전압이 220, 소비율 60, 전구담화 10개를 20 동안 사용했을, 20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킬로와트 아워, 단위만 주의를 해주면 돼. 그러면 벌써 킬로와트가 뭐야 하면 전력 단위고, 아워가 시간이니까 전력량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력량 아까 했죠. 이건 P에다 전력에다 뭐 곱한다고? 시간. 그러면 요 단위가 전력은 킬로와트로, 시간은 뭘로 표시하라고? 그러면 요놈은 아워로 하고 요놈은 뭘로 계산하고? 킬로와트를 계산하고 고배란 소리지. 그러면은 전압이 220V, 전력이 60W, 전구담화. 전구 하나의 소비율 60W니까 10개면 얼마야? 600이지? 10개라 그랬잖아, 거기가. 10개? 맞아? 그러면 600W 여기에 60 곱하기 10개니까 600W가 나오지? 그러면 킬로와트면 0.6kW지? 어? 시간이 몇 시간?
요거 20시간이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되겠네요? 0.6kW지? 곱하기 몇 시간? 그러면 킬로와트 안 나오지? 얼마 나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